2,1이고요. 얘 지금 뭐야? 여기 지나는 한 점 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x의 개수는 1이었다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원래 y는 a 루트 b x 빼기 m 플러스 n꼴이 표준형인데 그래서 뭘 준 거예요? b가 1이었다는 건 주고 시작한 거니까 모르는 게 3개인 거죠. 근데 꼭지점을 줬으니 y는 a 루트 x 빼기 2 플러스 1인 것까지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2,3을 지난다라고 줬으니 a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문제를 읽어요, 그죠? 이거 와이트가 가르쳐 인간이 이 친구를 배치이동해야 되는 거죠. 아니지. 원래 함수면은 이거였겠군요. 이렇게 생긴 친구였겠군요. 그죠? 이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이 꼭지점이었었던 거니까 지금 원래 이 친구는 y는 a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1인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y축 대칭시킨 겁니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니까 아이 뭔 소리예요? 맞나요? 맞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인 거지? 맞나요? x 대신에 빼기 x 넣은 거니까 그런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난다고? 마이너스 2,3을 지난다고 집어넣으시면 3은 a 루트 4 플러스 1인 거니까 a가 1이었다. 다시 알 수 있죠. 그러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인데 그럼 a가 1인 거니까 이 친구는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1인 거죠? a, b, c가 나오네요. 괜찮아?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세요. 72. 내가 대화 고프면요 여러분을 다시 쳐다를 못 봐요. 힘들어서. 쓰고 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필기할 때 필기할 거면 필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지워요. 말해주셔야 자, 저 친구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뭘 줬죠? 접근선 줬습니다. y는 3하고 x는 2죠. 얘는 0,0 지났네요. 다 나온 거예요. 왜요? 표준형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요. 우리가 0,0 지나야 된다 했으니까 0은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3인 거니까 k가 6이었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y는 x 빼기 2분의 6 플러스 3인데 이 친구 정리하면 a, b, c, d가 다 나왔겠지. a, b, c 집어넣어가지고 그래프 그리시면 the end가 되는 거니까 연습이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x 빼기 2, 6 플러스 3x 빼기 6 짜란 핑퐁. 그러면은 x 빼기 2, 3x.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2, b는 3, c는 0. 갑니다.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니 y는 마이너스로 묶어줘야겠죠.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2분의 3. 여기 1이면 2분의 3. 요 점을 지나고 이 점 뒷점으로 2, 4분면 그죠? 이렇게 생기신 거죠? 근데 최대값 범위가 있어. 그러면 1부터 마3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최대값을 걸릴 거고요. 여기서 최소값을 걸릴 테니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는데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된다 하였습니다. 맞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는요. 그 함수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그게 다야. 별거 없어요. 무슨 얘기는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돼요. 아니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우시면 빨리 계셔야 돼. 초반에 잡아야 돼. 초반에. 초반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저가 사실은 유리함수가 그래프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또는 무리함수가 그래프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하시면은 그때 잡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미리 빨리 얘기해가지고 빨리빨리 잡아야 돼요. 보강을 하던 뭘 하던 어디 수를 내야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해주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나는 관심법을 못해요. 앉아가지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표정을 이렇게 내려줘야 돼. 이렇게 깍딱이라도 주면은 이렇구나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긍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됐구나 하고 넘어간다고. 그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거나 이 정도 해줘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 돼. 최소한 그렇지? 그냥 내가 해주지. 나중에 가지고 저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수업을 한다. 나중에 내가 너무 그래가지고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질문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그 친구가 질문한 적이 없거든요. 받아서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받았냐고.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진도 위주로 나간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지원해주세요. 내가 좀 급해 보이죠? 체력 남아있을 때 반대 필요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자, 요 문제 발표. 여러분들이 무리함수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문제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이거 말고 루시오. 무리함수는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래프를 그려도 쬐깐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건 상황을 이해해야 돼. 자, 일단 먼저 그래프부터 그려봅시다. 저 친구는요 마이너스 2분의 1,0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이 점을 기점으로 1,4분면을 지나는 건데 0을 넣으면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y는 루트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하고요 기울기가 1짜리인데 y절편은 모름인 친구가 있답니다. 자, 이 k 값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 잘 보셈. 뭐가 좋을까요? 너가 좋을 것 같은데. 좋아. 자, 잘 보셈. k 값이 커지면 올라가고요 k 값이 작아지면 내려옵니다. 오케이? 보이지? 자, 그랬을 때 내려오다 보면은 접하는 순간이 있어. 이것보다 내려오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맞아요? 그러다 언제까지?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까지만 두 점에서 만나고요. 이 점을 내려가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접하는 순간에 K를 잡겠습니다. 접하는 순간에 K를 잡도록 하죠. 이때가 K1이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잡을 때, 꼭지점을 지날 때 K값이 있겠죠. 이때를 K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우리가 두 점 만나게 될 K는요,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K는 K1보다는 작아야 하고요. K2보다는 큰데 같아도 돼요. 그럼 우리 뭐만 잡으면 돼? K1과 K2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K1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루트 2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k가 접한다. 현우가 접한다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교점 개수로 보면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렇지. 이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거 일단 좀 이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K2를 구하는 거거든요. K2는 꼭지점을 지나는 거지. Y는 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분의 1,0을 지난다. 요때를 K2, 이때를 K1. 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양변 제곱해. 2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데리고 와요.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빼기 1인데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d를 0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4분의 1 쓸게요. k 빼기 1의 제곱 빼기 k제곱 플러스 1 얘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k제곱 빼기 2k 플러스 1 빼기 k제곱 플러스 1은 0이죠? 빠람 하시면은 2k가 2니까 k5는 1이었다. 넌 1이었다. 두 번째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k는 2분의 1 k2는 2분의 1 끝.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얘와 얘가 보기에 있다라는 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등호를 잘못 붙이면 틀려요. 그지? 치사하잖아. 치사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 순간일 때는요, 친구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얘보다 작아져야 되고, 얘랑 같으면 안 돼. 얘랑 같을 때가 한 점이거든. 얘는 같아도 되죠? 왜요? 이거 지날 때까지가 두 점이니까. 등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지? 실수해가지고는 이거, 여기 얘 고르시면 안 돼요.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렇게. 괜찮죠? 이해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셔야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얘네들이 요구하는 바가 명쾌하죠? 그래프 그리고 방식 풀어. 그래프 그리고 분식 풀어. 이거예요. 그죠? 지워보도록 하죠. 지우세요. 지우세요. 지민, 야식으로는 뭘 먹어야 맛있을까? 어? 족발? 나 혼자 사는데 족발 한 3박 4일 먹겠는데. 또 선생님 또 여러분 알죠? 족발은 앞다리살만 먹어야 돼. 뒷다리살은 맛이 없어요. 앞다리 맛있어. 앞다리. 근데 앞다리를 시키면 대짜가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먹어요. 그게 그렇지. 족발은 그래서 가족들 있을 때만 먹죠. 먹을 수가 없어. 좋은 추천이었어. 고민해볼게. 족발을 어떻게 해먹을 수가 있나? 자, y는 루트 2x 빼기 4의 그래프하고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나요? 이거 그 문제인데요. 자,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똑같아요. 자, 그림만 그리고 끝낼게요. 이 문제는 2,0이고요. 2,0을 지나고 여기 1사분면을 지나는 친구인데 얘 뭐야? 3 넣으면 얼마야? 3 넣지 말고 2분의 3, 2분의 4, 2 넣으면 0이고 2분의 5 집어넣으면 1이군요. 2분의 5 1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y는 루트 2x 빼기 4. 자, y는 x 플러스 k가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문제. 자, 요렇게 접할 때 이때 k를 k1이라고 하고 이 꼭지점을 지날 때의
K를 K2라고 하면 K는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K1보다는 작고 K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 문제를 푸시면 돼요. 혹시 지날 때 2,0입니다. 접하는 건 아까 마찬가지로 판별식 쓰시면 되고요. 괜찮나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라 그림만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번. 아하. 이 문제는 사실 그 미로볼록에 대한 내용이에요. 미볼 아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정리해 보세요. 제가 지우셔도 되죠? 자, 이거는 지금 개념은 아니고 나중 개념인데 나중 개념인데 불구하고 할게요. 자, 봐봐.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점의 x좌표를 x는 a라고 하고 이 점의 x좌표를 b라고 할게요. 이때 y좌표를 fa라고 하면 되죠. 이때 y좌표를 fb라고 하면 됩니다. 얘를 y는 fx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때 잘 보셈. 여기 중점을 잡아요. 그럼 여기는 x는 2분의 a 플러스 b였겠네. 맞나요? 2분의 a 플러스 b였을 거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f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셨을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진 요 점. 요 점의 y좌표는요. 여기 기점으로 얘도 절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여기 값은 FA랑 FB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값이에요. 여기가 중점이어서 요 선을 기점으로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F2분의 A 플러스 B 값이 현재 FA 더하기 FB 나누기 2보다는 지금 크죠? 큰가요? 이러면 미볼이에요. 미로볼로. 아볼은 어떻게 나와요?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위에 있죠. 요 값은 얼마라고요? 이때 y 값이 FA 더하기 FB 나누기 1 했어요. 이때 y 값은 얼마라고요? F 2분의 A 플러스 B. 여기가 S는 A, S는 B. 오케이? 이걸 만족하면은 아볼, 미볼이 결정되는 건데, 이거 그 개념의 이제 시발점에 있는 친구입니다. 개념에. 참고로 여기서 FA가 B고, FC가 D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냥 상식 정도?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PQ의 기울기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설명하자고. 이 친구는 C 빼기 A 분의, 왜냐면 이 점이 좌표가 지금 A, B고요. 얘가 지금 C, D니까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뺀 거를 하면 이게 기울기예요. 그치? 그런데 B는요, FA고요. B는 FC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FX가 얘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FA는 얼마냐면 루트 A겠지. FC는 얼마예요? 루트 C겠지 뭐. 얘가 FX니까. 괜찮아요? 이 식이 어떻게 바뀌죠? FC 빼기 FA. C 빼기 A가 돼요. 중학교에는 이런 게 기울기였다. 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지? C 빼기 A, 루트 C 빼기 루트 A지. 맞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루트 C 빼기 루트 A, 루트 C 플러스 루트 A분의 루트 C 빼기 루트 A잖아요. 그죠? 약분 하면은 뭐만 남지? 루트 C 플러스 루트 A분의 1인데 이걸 줬네? 이거 뭔데요?
FA 더하기 FB 나누기 2가 3인데 이것이 2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C인 거죠? 네, C. 맞아요? 그럼 얘가 얼마였던 얘기지? 6이었던 얘기네? 얘는 6분의 1이에요. 근데 얘는 무슨 얘기 됐어? 요거는 그냥 상식이야. 이건 안 해도 돼.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린 거고. 이거는 나중에 하세요.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개념들을 전개해 나갈 때 사용하는 개념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다. 지금 점 잡기만 하는 거예요. 점 잡기. 여기는 이 점은 x좌표가 a잖아요. 근데 이 y는 루트 x인데 선생님이 이걸 fx라고 준 거예요. 괜찮은? 이걸 fx라고 준 거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a, 얘가 b라고 했으니까 a과 b로 쓸 수도 있지만 얘를 a, 얘 위의 점이니까 fa라고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fa가 여기 x 대신에 a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같은 말이 a, 루트 a입니다 라고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b인 거예요. 자, 이건 같은 원리로 b인데 이 친구를 c, fc라고 쓸 수 있고 얘는 c, 루트 c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울기를 잡았더니 이렇게 생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주어진 정보가 너니까 주어진 정보에 때려 넣으니까 얘가 이거더라. 얘가 6이죠? 그러니까 너는 6분의 1이겠네 가 된다는 얘기죠. 정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감사하게 됐냐? 주민이 됐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기울기도 아니고 다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됩니다. 자, 여기가 y는 fx잖아. 이 점의 좌표가 x는 뭐 t라고 한다면 이 점을 t, ft라고 둘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하나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문이 안 나왔네. 다른 문제죠. 같은 문제네? 오케이. 여기가 너무 숙제 범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해보죠. 자, y는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갖는 점을 a라고 하자. 이거부터 알려드릴게. 이게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아셔야 돼요. 사실 이게 뭐랄까 도형의 이동 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교과외 과정으로 배우셨어야 되는 파트긴 한데 시험 범위 우리 거엔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 안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 알아두면 좀 좋은 것. 자, 친구들 만약에 잘 봐요.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봐. y는 루트 x, fx가 루트 x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다들 아시죠? 맞아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x에다가 1 넣으면은 1 되고 x에다가 4 넣으면 2 됩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근데 나는 여기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y는 f 절대값 x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절대값 x가 됐겠네. 맞아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이 나오죠.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도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1,2하고 4,-4,2를 지나는 거잖아요. 반대로 뭐예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마이너스 4,2를
마이너스 4,2를 지나게 되는 거죠.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 그래프에 y축 대칭 그래프가 하나 더 그려지는 건데 문제는 1을 넣어도 되고 4를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를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얘가 없어지고 대칭되는 게 아니라 둘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 범위가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는 순간 정의역이 원래는 얘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실수 전체가 된 거예요. 어이! 힘내시고 이해됨? 이러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그리는 친구예요. 약간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죠. 아니 숫자를 집어넣으면 알아요. 점을 찍어보는 거지 하나하나. 1 넣고 1 넣으면은 여기 1 넣으면은 1, 4 넣으면은 2, 9 넣으면 3이죠. 근데 마이너스 1 넣어도 1, 마이너스 4 넣어도 2, 마이너스 9 넣어도 3인 거잖아.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 갑자기 왜 했어요, 선생님? 제하려고. 자, 그래서 이거 개념 설명할게요. y는 이거 적어놔. f 절대값이 있으면요. y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y축 데칼코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거를 꼭 배워 주무세요. 자, 그린다. 제 그린다. 이거 지워요. 지웁니다. 이거 지울게요. 간다. 먼저 y는 fx를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0 넣었을 때이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였거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그리려고 하는 건 y는 f 절대값 x잖아요. 맞죠? 이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y축으로 데칼코마니 한 거입니다. 노란색이 이래요. 여러분들이요, 요 값에다가요 무슨 짓에서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넣을 거예요? 0 만들려면? 얘가 그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안 되잖아.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1일 때가 최소값인 거예요. 이때가 최소값인 거야. 이거 없어. 얘는요, 그죠? 이거예요. 노란색이에요. 자, 최소값을 갖는 점이래요. 3요점이지 뭐. 이게 0,1이겠네요. 이 함수와 y는 3, y는 3이랑 만난대요. 요점. 얘는 지금 루트 x 플러스 1인 거고요. 이쪽 파트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이게 이쪽 파란색은 이쪽 파트인 거야.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거 대칭이니까. 얘가 지금 3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안에 있는 것이 9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x가 얼마일 때야? x가 8일 때지고 여기가 8,3입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요 길이는 8이니까 16. 높이는 여기 3이고 여기 1인 거니까 높이는 2. 그럼 넓이는 1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바로 16.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넓이입니다. 요 삼각형. 그래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찍어보면 되긴 해요. 점을.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지금 x 범위가 실수 연습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친구 점수 만드는 점을 찍어봐요. x에 0 넣으면 점수 되죠. 0,1 x에 1 넣어보세요. 루트 2 x에 3 넣으면 2.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보세요. 이해요? 그러면 이게 대칭돼서 그리게 되겠네. 계속. 맞아요? 근데 여기는 왜 없어졌냐면 여기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 x에다가 이쪽 영역을 넣어도 양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다가 칩시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도 뭐가 나와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똑같이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도 2분의 1 집어넣은 값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랬죠? x가 0보다 큰 거나 같은 영역을 데칼코마니한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꼭 이해해야 돼. 하나만 이거 그냥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볼까? 절대값 y는 fx는요. 이것도 뭐야? 그죠?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다 이게 절대값 씌운 거예요. 그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죠? 이거 그리려는 게 하나거든요. 그지? 이 친구는 뭐냐면 y가 잠깐만 어허 이거랑 이거 다른데. 이거 능이 없는 거다. 잠깐만요. 이거 뭐지? 이거 맞을 할 텐데. 이게 y의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여기 y의 절대값을 씌우시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x축 데칼코마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데칼코마니예요. 자, 이유는 설명할게. 친구들, 절대값 들어가 있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셨냐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푸셨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일 때는 y는 fx를 그대로 그리는데요. 이거일 때는 y는 마이너스 fx가 그려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0보다 큰 여기가 요 위에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죠. 요 아래가 y가 0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는 이 함수를 그대로 그려요. 오케이? 근데 0보다 작은 영역은 이 친구를 x축 대칭으로 한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를 이 범위에서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데칼코마니한 것처럼 그려집니다. 오케이?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그냥 이거랑 쟤는 달라요. 이 친구는 y가 0보다 작은 영역을 접어 올려요. 자주 보게 될 거라서 써줄게요. 이 친구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얘가 fx입니다. 오케이? y는 fx예요. 그럼 내가 y는 절대값 fx를 그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걸어서 그리시면 돼요. y와 함수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일단 정리해 놓으시죠. x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y에다 절대값 씌운 거, 함수값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세 개만 정리해 보세요.
여기들 한 번에 정리해줄까? 깔끔하게? 정리해줄까요? 한 번에 정리해줄게. 여기. 여기까지 한 거잖아 지금. 정리해놓으세요. 네. 그럼 저기 루트가 네. 저기 1까지 씌워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저기 이게 루트가 안 씌워져 있어서 이렇게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다르죠. 이 친구는 y는 루트 x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여기 1만큼 올라가는 게 y는 루트 x 플러스 1이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절대값에서 넣은 거잖아요. 그럼 얘가 0보다 큰 영역이 여기죠. 이거를 데칼코마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 노란색이 y는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0보다 큰 영역을 데칼코마니 하는 거죠. 다르지? 달라요. 잘 봐. 아, 좋은 질문이긴 한데 달라요. 잘 보세요. 정보를 정확하게 줄게. 좋은 질문이긴 한데. 얘는 3,2지라는 친구. 맞아요? 저 위에 있는 친구는 여기를 지나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1 넣으면 2죠. 1 넣으면은 2예요. 그리고 4 넣었을 때가 3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 얘가 지금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고 이 밑에 있는 친구는 y는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1이겠죠. 다른 거예요? 얘는 이 노란색 하나 있잖아요. 얘가 y는 루트 x를 평행이동한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쪽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얘는 y는 루트 x를 일부를 도려낸 친구. 달라. 얘는 완벽하게 얘 평행이동하면은 여기랑 같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꼭 좀 마셔도 안 겹쳐요. 안 겹쳐져.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점을 찍어보고 그려가야 돼요. 괜찮아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개념이 좀 들어있는 문제라 요거 아마 내가 옛날에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간 책이 있고 안 들어간 책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살짝 빠져 살짝 빗나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개념이 그 모의고사에 나와요. 막 내 이거 막 내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은 있습니다. 짤막하게 부가 설명은 딱 줘요. 근데 그거 보고 이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지. 20번. 자, y는 루트 x 빼기 4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하고 x축 및 직선 x는 8로 둘러싸인 부의 넓이를 s1 그려보라는 얘기죠. 그래프 열심히 그리래요. 그려보면 되지?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불 x가 8 집어넣으면 2야. 그지? 오 집어넣으면 1인 거고 그 다음에 8 집어넣으면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인 거지. y는 루트 x 빼기 3이다. 근데 여기 x는 8하고 둘러싸인 여기 요 넓이를 s1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루트 마이너스 x잖아. 그래서 와, man, come on. 야, 인간하네. 여기 생략 여기가 x축이고 y축. 여기서 0에서 마이너스 1 하면 1이고 호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2인 거. 이렇게 지나가는 게 y는 루트 마이너스 x. 자, 이게 gx인데요. x는 2하고 y는 2. y는 2 여기에요. 여기야. y는 2. 둘러싸인 넓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뭐야? 미쳤어? 얘랑 합하면 뭐 나와요? 직사각형. 요거예요, 요거. 얘가 얘. 이유는 뭐냐면 y는 루트 x의 평행이동된 친구고요. y는 루트 x의 대칭이동한 친구잖아요. 그 모양은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옮겼냐 돌렸냐 이 싸움인 거니까 모양이 바뀌진 않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y는 2가 되는 친구, 여기 y가 2가 되는 친구, y가 2가 되는 친구에서 꼭지점으로부터 이렇게 생긴 모양하고 이렇게 생긴 모양은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랑 바꿔서 이렇게 더해달라고 한 거니까 더하면 여기가 4하고 여기가 2니까 넓이는 8 나오겠죠. (23번으로) 가요. 이 역함수 나오는 문제네. 질문이 나올 법하다 이거. 왕중열합니다. 왕중열은 해야지. 이거 하면서 역함수 한번 설명할게요. 자, 다 적으셨죠? 지금 너무 덥죠? 나만 더워. 더워요? 적당히? 상관없어요? 덥다! 더워요? 더 벗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양해를 구하는데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겉옷 하나만 들고 와주세요. 왜냐면은 벗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껴있는 데는 한계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몸에 여학생들이 이거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남학생들은 땀이 많은 것도 많지만 열이 많아 몸에. 그래가지고 금방 더워요 이분들이. 여학생들은 춥고 많이 추워.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반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체지방률이 높고 남성분들이 시력률이 작거든요. 그래서 추위 원래 남자들이 더 많이 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학생들은 더워하고 여학생들은 추워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남자를 떠나서 겉옷을 챙겨 달라. 너무 졸려하는 친구들이 있고 하면 그냥 끌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얘기해달라고요. 자, 역함수 갑니다.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왜 뜬금없이 등장했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이 앞단원에 배운 게 뭐죠? 함수죠. 그러니까 함수, 솔직히 말하면 간단해. 함수에 대한 활용 파트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막 방정식 배우고 나면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왔잖아요. 기억나시나? 초등학교 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함수를 배워놓고 함수에 대한 예시를 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도형의 방식 들어간 것처럼. 이해됩니까? 딱 말아 떨어지죠? 근데 그냥 막 던지는 건 아니고 함수에서 뭘 정확하게 배웠냐면 정의역이라는 걸 배웠고요. 공역과 치역을 배웠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 이거 하나만 더 하자면은 여러가지 함수 요거 얘기 배웠죠. 이거는 약간 독립적인 거여가지고 연결되는 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함수를 볼 때 정의역, 공역, 치역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는 뭐 함수끼리 역함수 합성함수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역함수가 언제 존재했었고 어떻게 생겨 먹었었는지에 대한 성질들을 배웠단 말이죠. 그거 써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처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알고 있는 모든 함수가요. x가 모든 실수였거든요. 1차 함수, 상수함수, 2차 함수, x가 뭐든 집어넣어도 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뭐든 집어넣을 수 없는 함수가 나온 거예요. 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는 못 집어넣어. 그죠? 그 못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정의역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왜 나오죠? 범위로 잘라버린 거야.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쪽 범위는 아예 정역이 못 넣어가 된 거예요. 루트 x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넣을 수 있지 x가 0보다 작은 건 넣을 수가 없어. 가 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걸 뭐냐면 정의역을 한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역의 범위를 제한시켜준 거예요. 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존재하는 함수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친구의 역함수를 배우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데 자를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줘요. 자, 보여줄게. y는 루트 x의 역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건 간단하죠. x랑 y를 바꾸면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메인 포인트야. 여기는 줄면 안 돼요. 풀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역 범위를 갖고 있고요. y는 실수 전체입니다. 자, 이거 기억해둬요. 기억해놔. 자, x, y 바꾼다. x는 루트 y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y는 x제곱이 됐단 말이지. 자, 이제 이 친구의 x가 뭐로 와요? y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y가 실수 전체죠. 그래서
y가 이거 y가 뭔 소리야 선생님? y가 왜 전체예요? 미쳤나봐. y가 0보다 크나 보죠? 정신 아닌가 봐요. 쏘리. 자, x가 y가 0보다 크나 그럼 x가 0보다 크나 같아야겠죠?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가 원래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던 거잖아. 그치? 이게 y는 x 제곱인데 이 친구의 역함수는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군데요? 얘 중에서 여기만 역함수인 거야. 그가 누군데? 너요. 그러니까 모양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만 얘 역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쏘였어야 돼. 왜요? 이거를 역함수를 구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 역함수의 기본 조건 1대1 대응. 맞지? 그런데 이 친구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지금 y에서 2점만 나잖아요. 그죠? 이거 1대1 대응 아니잖아. 그냥 일반 함수잖아. 근데 넌 역함수를 어떻게 갖지? 이렇게 의문이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친구의 정의역을 한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범위만 생각해. 그러면 너는 역함수를 가질 수 있어. 같은 겁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함수들 중에 정의역을 한정시키면 역함수를 갖게 되는 함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없는데. 자, 대표적인 친구가 사인, 코사인 함수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자, 생각을 넓혀봐요. 그냥 그림을 처음 알려주는 거야. 사인 함수 어떻게 되냐면 너무 역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친구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친구예요. 사이언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요. 하나의 y에 만나는 점이 엄청나게 많겠죠? 쭉 가는 거니까. 그치? 얘는 역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원래는 없어. 근데 역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사인 함수라고 하는데요. 사인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걔가 누구냐면 자, 학사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안 배워.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줄 뿐이에요. 자, 근데 이 친구는요, 독특한 범위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한테 범위를 제한을 시켜주는데,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요. 여기만 자르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 친구는 역함수가 가능하겠지. 왜요? 얘가 보니까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역함수만 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역함수라는 친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거는 고등학교 범위를 완전 넘어간 친구입니다. 이건 안 배울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앞으로 이 고등학교에서 얘를 가리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 친구가 역함수가 없는 건데 범위를 잘라가지고 그거의 역함수는 구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친구가 뭐다? 무리함수다.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누굴 낼 수밖에 없어. 역함수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함수 문제는 역함수가 메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였죠. 유리함수에서 역함수 문제가 어떻게 나왔지? 변형,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에서 나왔죠. 근데 그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긴 했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x랑 y를 바꾼다면 정리해야 돼요. 공식으로 외웠지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유리함수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예요? 역함수 구하기. 무리함수는 뭐죠? 역함수의 정의역과 취역. 그러면은 무리함수에서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정의역과 취역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계속 체크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알겠죠? 얘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니까.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얘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참고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그래서 누구다? 2차 함수의 일부라고 하시면 됩니다. 2차 함수의 일부. 물 한 잔 드시고 오실래? 물 한 잔? 다 드셨어요. 민채도 물 한 잔 괜찮아요? 얼마 안 남긴 했어요. 자, 가보자고.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떤 애가요? 와가지고 딱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거요? 그래서 주는 건데요. 그럼 어디서 뭐 오다 주웠다고 이거야?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주웠대. 딱딱하게 돌아다니는 거. 그걸 나를 왜 줘요? 그래서 내가 왜 준 이유가 뭐야? 이랬더니 그냥 나 보이기 싫대. 미친 거야. 근데 이게 맛있어 보이냐? 버려야겠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배고파. 집에 가서 야식을 먹으면은 그냥 후회를 하겠죠. 그냥 후회를 할 겁니다. 후회를 할 거고. 먹으면 안 되는데. 자, 가볼게요. 이 문제 조금 어려워. 그래서 개념이 좀 어려워요. 개념이. 잘 보셔야 돼. 좀 배워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이게. 먼저 얘부터 드립니다. 마이너스 2분의 3,0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저 친구한테 x에 0을 집어넣으시면 루트 3인 거니까 저건 안 될 것 같고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은 2네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2가 되는 y는 루트 2x 플러스 3인 친구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자, 이거의 그래프가 y는 자, 친구 뭐야? 꼭지점이 뭐야? 헷갈리게 났어. 이게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3이거요? 또 이게 가로가 제곱이 저건 줄 알았네.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 친구 대칭축이 y축이야. 그치? 대칭축이 y축이고요. 그 다음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여기에 대신하는 그리고 이 뭐야 그 x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이 되는 요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얘가 y는 나 지금 정식을 안 가르치고 그리고 있는데 눈치 채셔야 돼.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 얘기야.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 친구의 x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역함수라고 그려보도록 하죠. x는 루트 2y 플러스 3인께 제곱하시면 x제곱은 2y 플러스 3이지요. y는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역함수죠? 그런데 이 친구의 정의역이 치역으로 이 친구의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해 보실래? 이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돼요. 맞아요? 정확하게 옮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문제에서는. 자, 이거 했을 때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거예요. 여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위죠? 2분의 1,2 여기죠? 2분의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결국 여기 밑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점에 있잖아요. 역함수와
fx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은 y는 x 대칭점이다. 무슨 소리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를 그으면 너를 지난다.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지나는 거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걸랑요? 맞아요? 여기 2 넣어볼래요? 2분의 1 되는 거 보여요? 그렇네요. 맞음? 이 점이 얘 위에 점이었던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얘네들은 뭐죠? y는 맞다. y는 x 기점이죠. y는 x 대칭점인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랑 이 친구 그래프는요 y는 x 대칭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들은요 y는 x 대칭 시키잖아? 그럼 자기 자신으로 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B하고 C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거 하는 거지? 친구들 이 A점 잡을 때요 진짜 만약에 얘랑 그 점을 잡으려고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풀려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 얘랑 y는 x랑 교점을 잡던지 아니면 얘랑 y는 x랑 교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생기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적. 오케이? 한 99%? 아닌 게 1%더 적다. 오케이? 정리하시면 A점만 나오면 이제 마무리 모르실 겁니까? 신발끈으로 가야 돼요. 마무리 신발끈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걸만 하실 거예요. 경우를 쓴 거죠. 그죠? 개념은 다 했어요. 개념은 다 했어요. 적함수까지 다 한 거니까, 그죠? 합성함수는 파이팅 그냥 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막 그런 거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루트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요. 합성을 했다 해도 그거는 조금 물어볼 수도 있어. 어떻게? 그 최소치수? 최소치수. 예시 하나만 들어볼까? 이거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y는 a 루트 b x 빼기 m 플러스 n의 잠깐만요. 이제 굳이 그걸 할 필요 없고 이거 역함수는 2차 함수가 나온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친구가 이거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거 기준으로 잡을게 친구들. 이거로 하면 x범위가 n보다 커나 같다, y는 n보다 커나 같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범위가 되시는 거잖아요. 꼭 시점이 n,n이니까. 자,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의 범위는 y가 n보다 커나 같다, x가 n보다 커나 같다로 바뀐다는 거. 이게 포인트. 이것만 정리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알겠죠? 이것까지 굳이 이 문자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 사실 할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겠지.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고요. 야,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이면 P는 구해보세요. 이런 느낌이겠지. 역함수 바꾸면. 정리하시고, 그리고 예시 문제 하나만 보여주자면, 만약에요 이런 문제가 나올까 싶긴 한데, 만약에 나온다면요 자, 이런 문제 일단 칩시다. 그러면은 무리함수 선생님 이런 거 안 나온다는데요? 하지 마시고 x제곱 플러스 3x를 gx라고 치환하시면 이 gx에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범위를 구하실 수 있겠죠? 이거 하면 gx, 이 범위에서 gx의 범위 구하실 수 있습니까? 구해보시면 이 친구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친구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 1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 얘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겠네. 그럼 얘 집어넣으시면 얼마냐면 4분의 9 빼기 2분의 9네요. 그거 나갔다. 이 친구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인가요? 이렇게 되시는 거지? 맞나? 그러면은 이 친구 뭐로 바꿀 거예요? 얘를 이제 t로 바꾸는 거야. y는 루트 t 플러스 4라고 두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9 바꿔요. 자, 이 범위,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 정리만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합성함수예요. 무리함수 합성함수인데 정리 한번 해보시면 아마 저 문제 있을걸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비슷한 거. 우리는 경우의 수 최대한 명쾌하게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자, 사건과 경우의 수에서 이 사건이라는 거에 대한 거하고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수학은요, 정의의 학문이라 정의가 흔들리면은 서로 대화를 하다가 오해를 삽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게 누적이 되면 오비념이 되는 거예요. 그지? 용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자, 사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들 전체를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사위를 던졌어요. 뭐 한 2,000번 던졌어. 그죠? 그러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설마 1, 2, 3, 4, 5, 6 중에 한 번씩은 나왔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들 있죠. 그 결과들이 다 사건. 2,000번은 쭉 넘어가는 거. 그 중에서 경우의 수는 뭐냐면 사건의 가지수예요. 자, 다시 무슨냐면 이 친구는 내가 행동을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이거의 결과들을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결과들의 가지수, 종류수 그걸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내가 어떤 행위를 막 반복해요. 그때 어떤 결과가 막 나왔단 말이지. 그 중요한 게 있는데 수학적에서는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긴 해요. 너무 당연해서 안 쓰신 것 같긴 한데 반복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범찬이를 한 대 때려요. 그럼 뭔가 액션이 취해지겠죠.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범찬이가 짜증을 낸다든지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두 번째 때렸습니다. 범찰이가 있을까요? 없겠죠. 집에 갔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때리면, 그지? 죽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복 가능한 것만 수학에서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반복적인 가능한 거냐면 내가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부산 가는 거 있죠. 그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엄청 힘들겠지만 여러 번 반복은 가능하지. 이런 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알잖아. 수학은 사고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부산 갈 거 아니죠. 머릿속으로만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여러 번 반복 가능한 거는 가능하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반복 가능한 행위 또는 실험의 결과를 우리 사건이라고 하고 그거의 종류 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 괜찮죠? 별거 아닌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딱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의 한 7, 80%는 알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걸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요. 여러분들 그거가 어려운 거잖아. 뭐죠? 케이스 나누는 거. 그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경우의 수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케이스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싫어했던 문제 하나만 딱 끄집어내볼까요? 하나 끄집어내고 나서 그 문제를 푸는 거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0, 1, 2, 3, 4, 5를 가지고 세 자리 짝수를 만들고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자, 이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나누기 문제거든요. 이거 냅다 놓으면 틀려요. 냅다 놓으면 틀립니다. 짝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짝수를 만드는 건 이 자리에 0 또는 2의 배수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0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그지? 근데 그 안에서 차이점이 발생하죠.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줄 세우기는 이렇게 풀었단 말이죠. 이게 줄 세우기죠. 그지? 근데 이거는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1이 왔을 때랑 0이 왔을 때랑 뭐 5가 왔을 때가 다 동등하게 이 뒤에가 5 곱하기 3만큼 만들어집니다 해서 5 곱하기 3이 6개가 있어요 해서 6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되는 거거든요. 뭔 소리냐면 그냥 얘를 그냥 줄만 세워볼게요. 자릿수 만드는 거 아니고. 그럼 맨 처음에 0이 올 수 있죠. 그럼 여기 뭐 뒤에 뭐 올 수 있어요?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죠. 그럼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5가지. 그지? 여기 1이 왔잖아요. 뭐 올 수 있어요? 2가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고 4가 올 수 있고 5가 올 수 있고. 그럼 1을 골랐을 때 몇 개야? 4개예요. 2를 골라도 4개예요. 3을 골라도 4가지가 있겠죠. 왜요? 여기 마찬가지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도 4개였겠지 뭐. 그럼 봐봐요. 4개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럼 0을 골랐을 때 뒤에 올 수 있는 케이스가 5 곱하기 3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0을 골랐을 때도 5 곱하기 3 1을 골랐을 때도 5 곱하기 3 2를 골랐을 때도 5 곱하기 3이지. 그러니까 얘가 6 곱하기 5 곱하기 3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짝수를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릿수를 만들 때요. 여기에 0이 온 거랑 여기에 2가 온 거랑 여기에 4가 온 게 달라요. 왜 다르죠? 맨 앞자리엔 뭐가 못 와요? 0이 못 오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쓰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0이 없으니까. 여기는 0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0이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개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써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따로 구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이해됨? 자, 근데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답을 드릴게요. 오케이? 다음. 자, 먼저 사례법칙부터 가겠습니다. 이거 다 배우고 나서 풀 거예요? 자, 사례법칙은 이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에 텍스트 나중에 이루어지긴 할 건데 그게 왜 저런 표현이 됐는지를 설명할게요. 자, 화형식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내가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토스트를 먹을 건데요. 이런 젠장 토스트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런 간단히 베이글즈네. 두 종류가 있는 난 빵 하나만 먹으면 배가 차는 사람. 오케이? 두 개 안 먹어요. 하나만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왜 5가지라고 판단을 했지?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자, 얘를 먹어도 식사한 거죠. 얘를 먹어도 식사를 한 건가요? 그럼 이것도 결과인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것 중에 하나를 골라도 결과인 거예요. 맞죠? 결론이 나는 거죠. 쉽게 해서 결론이 나는 거야. 내가 밥을 먹었잖아.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결론은 뭐예요? 밥을 먹는다잖아요? 그럼 이거를 먹어도 결과가 나오고 이걸 먹어도 결과가 나오나? 결과끼리는 더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다 하나 결과끼리는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병식 갈게. 자, 이번에는요 토스트가 세 종류고 음료가 두 종류인 거예요. 네 종류인 거예요. 토스트 먹으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료수를 같이 먹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는요. 빵 하나 먹고 음료 먹어야 끝나. 오케이? 빵만 먹어도 안 끝나. 음료만 먹어도 안 끝나. 그럼 뭐예요? 얘를 고르는 건 하나의 과정이죠. 결과가 아닌 거야. 얘가 지금 과정인 거야. 과정. 얘도 뭐예요? 얘를 고르는 게 과정인가요? 그럼 과정끼리는 곱하는 겁니다. 오케이? 과정 안에 있으면 곱하고 이것이 결론이면 더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자, A 도시에서요 B 도시 갔다가 C 도시 갈 겁니다. 오케이? 근데 A에서 B로 바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하나 있고요. 2길, 3길. 여기 또 A에서 B 갔다가 C 가는 길이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잘 들어봐. 우리는 A에서 C로 가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뭡니까? 그 우리 목표는 뭐예요? A에서 C를 가야 the end인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뭐 있죠? A에서 C로 바로 직항 가는 거 한 가지 있고요. A에서 B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죠. 맞아요? B에서 C 가는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A에서 C를 가는 거에서 A에서 B 가는 것도 B에서 C 가는 것도 모두 과정입니다. 그죠? 과정은 곱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6가지가 있는 거고 A에서 D 갔다가 C 갈 수 있는데 이거 세 가지고 이거 한 가지니까 이것도 과정이고 과정이잖아요? 과정끼리는 곱하는 거지. 세 가지인 거지. 맞아요? 자, 나 사용치 뭐랬지? 결과끼리는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자, 이거 A에서 C 갔습니까? 이거 A에서 C 갔어요? 이거 A에서 C 갔습니까? 다 뭐예요? 결론이죠. 결론은 더하는 거. 선생님 좀만 힘내세요. 자, 몇 가지야? 10가지의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우의 수의 메인 핵심 개념인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과정끼리는 곱하고 결과끼리는 더한다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합의법칙이 유명한 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고역칙도 하나 알려주고. 자, 합의법칙 문제입니다. 내가 말한 게 진실이라는 걸 증명해야겠지. A에서 B를 갈 거예요. 오케이?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각 점까지 가는 거에 대한 합의법칙의 총합으로 구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한 점 한 점 갈 거야. 한 점 한 점. 자 보세요. A에서 이 점까지 가는 방법수는 몇 가지입니까? 하나죠. 이렇게 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점에서 여기 오는 거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쭉 오면 돼요.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 하나, 여기서 오는 것도 하나입니다. 맞죠? 여기 쭉 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원맨이죠.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수가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 괜찮아. 오케이? 위로 올라가는 거 괜찮아.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도 안 되고요. 왼쪽으로 가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면은 최단거리가 아니야. 내려가잖아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잖아요? 반드시 오른쪽으로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최단거리가 절대 안 돼요. 오케이? 최단거리 얘네들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지. 잘 봐. 잘 보세요. 이 점까지 오는 방법은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오거나 이 점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말고는 이 점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맞지? 그럼 이 점에서 오는 건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더하기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죠. 왜요? 여기까지 오는 게 목표라면 결론이라면 얘랑 얘랑도 다 이렇게 오는 것도 결론이고 이렇게 오는 것도 결론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건요. 여기까지 오는 게 두 가지 케이스였고 여기까지 오는 게 한 가지 케이스였지. 요점까지 오는 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과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것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건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여기서 오는 거는 한 가지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맞아? 같은 원리로 가는 기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오는 방법수는 총 15개가 됩니다.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 알겠죠? 이 합의 법칙, 합의 법칙.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이게 합의 법칙의 대표적인 친구예요. 자, 곱의 법칙은 이런 거야. 제일 유명한 거지 뭐. A, B, C, D, E가 있어요. 이거를 이 친구들 중에 2명을 뽑아서 2명만 나열하겠습니다. 오케이? 순서를 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5명이죠. 자, 5명을 골랐잖아. 누군가가 여기 서 있겠죠? 골라서 앉혀놨으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몇 명이에요? 4명인 거죠. 4명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앉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사람 앉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여기 둘 다 앉혀야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과정이고 과정이죠. 과정은 곱하는 거. 이게 곱의 법칙의 가장 유명한 친구예요. 나열하기, 줄 세우기 다 이겁니다. 괜찮지? 이걸 곱의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눈치챘어? 경우의 수는 이거 두 가지로 다 푸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 아예 없어요. 이게 다예요. 진짜 이걸로 다 풉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 녹아되면 이게 중학교 2학년 문제거든요. 중학교 2학년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면요 틀린 사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때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 지금 배우면 돼. 자, 갑니다. 지운 나인 거. 자,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3칸이 있습니다. 이걸 100의 자리라고 부르고요. 얘를 1의 자리라고 부르고, 무슨 소리야? 10의 자리라고 부르고, 1의 자리라고 부르죠. 자, 우리는 알고 있어.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에 0 또는 2 또는 4가 와야 돼요. 쉽게 해서 0 또는 2의 배수가 와야 돼. 그리고 0이 온다. 첫 번째 케이스. 여기 2가 온다. 두 번째 케이스. 4가 온다. 세 번째 케이스. 자, 갑니다. 0이 왔슈. 0이 왔죠? 그러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0 빼고 5가지가 있어요. 맞나요? 여기에 4가지가 오면 돼요. 왜? 한 번씩만 쓸 수 있다. 한 번씩. 한 번씩만 쓴다고 바로 쳐놓을게요.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0, 0부터 5까지 있는 카드가 한 장씩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줘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곱해야겠지. 둘 다 과정이니까요. 그럼 몇 가지인 거죠? 6까지 그거 0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20가지가 있습니다. 아닐 것 같지? 진짜 급했어요. 고3이. 학통시험에서. 진짜 급하니까 다 곱했더라고요.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 여기 10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여기 2가 왔잖아. 2는 이제 안 돼. 그죠? 그러면 0, 1, 3, 4, 5인데 0은 못 와요. 그지? 0 아닌 다른 누군가가 왔겠죠? 그지?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는 0이 와도 돼요. 여기도 0 안 되고요. 이제 0이 와도 돼요. 사실 얘네들은 똑같은 케이스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썼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근데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나요?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예요? 16가지가 되고 16가지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중요한 거. 얘네들은 과정이어서 곱했고 과정이어서 곱한 거죠. 자, 이제 얘는 뭐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세 자릿수가 만들어진 거지. 맞나요? 얘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 자릿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 자릿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것도 결론이고 이것도 결론이고 이것도 결론이지. 결론은 다 어떻게 한다? 더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더하고 과정은 곱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됐나?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디에 포커싱을 마셔야 되는지 딱 칠 수 있어. 뭐? 구하는 게 뭔지를 빨리 타야 돼요. 그래 결론이 어딘지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결론에 도출되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지가 과정이겠죠. 이해됐나요? 그 경우에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거부터 읽는 거야. 아, 여기서 요거 구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문제를 읽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게 나오겠지? 하면 그 위에 과정이 녹아들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 문제가 어려우기는 간단한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큰 틀이거든요. 이 큰 틀이 지금 뭐예요? 더하기랑 곱셈을 언제 한다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짜기 나름이지 문제는 뭐 엄청나게 많죠.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경우의 수는요, 그 여러분들을 한 문제도 못 풀게 만들려고 딱 각을 잡으면 한 문제도 못 풀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안에 개념을 더 벗어나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서 진짜 어렵게 되시거든요. 경우의 수는 진짜 어렵게 내려면은 진짜 각도로 선생님도 못 풀게 될 수도 있어요. 올림피아드 문제 경우의 수 문제 갖다 냈잖아요? 못 풀어. 아 물론 몇 문제 풀겠죠. 다는 못 풀어요. 나도 마찬가지. 누가 와가지고요 제 짜증 나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나한테요 수능 30번 갖고 와도 화를 안 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수능 30번을 갑자기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 왜? 이렇게 풀어주세요. 딱 왔는데 수능 30번이잖아? 아 이거 겁나 어려운 거 갖고 왔어요 하고 풀어준단 말이죠? 근데 경우의 수 갖고 화내. 야 앵간히 예를 들어 사설 문제인데 경우의 수 문제다? 그러면은 딱 보자마자 안 했어요. 다음에 할게. 그 문제 카톡 보내나? 이러고 넘어가요. 왜냐면은 안 풀려요. 진짜 안 풀려요. 그러니까 사설 문제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안 풀려요. 내가 봐도 안 풀릴 때가 많아요. 나도 어떻게 해요? 앉아놓고 앉혀놓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저기 떠보는 거지. 혹시 답이 120이니? 그러면 내가 아니요. 그럼 혹시 60이니? 맞아요. 아 이분은 안 했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은 가끔 2분의 1을 곱하냐 2를 곱하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헷갈려.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도 긴장을 한다. 경우의 수 문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많이 다툽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뭐 엄청 어렵겠죠. 그러니까 못한다고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기는 오히려 문과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성향인데요? 외우는 거 잘하는 사람들. 유형을 다 때려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합의 법칙이랑 고의 법칙을 이해한 상태에서 전개해 나가는 거랑 그냥 냅다 외우는 거랑은 다르겠죠. 냅다 외우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 유형에서 틀어진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유형인데 약간 모양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럼 못 풀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틀어도
섞어놓고 풀면 돼요. 우리가 아는 쪽. 근데 이해를 못하시면은 변형 문제에 굉장히 치역진다. 알겠죠? 경우에서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다 이걸 푸는 거야. 근데 아마 이렇게 알려줘도요. 장난컨대 지문 폭발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련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련 문제 풀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 문제씩만 풀릴 거예요. 까먹고 배우고 까먹으면 안 될게. 그죠? 대표 문제 풀릴게요. 경우에서 다 풀어보시고. 경우에서는 왜 세 문제씩 안 풉니까? 아 잠깐만. 우리 무리함수 다 끝난 게 아니죠. 신동 뭐예요? 뭐가 이럴 수 없잖아요. 수련해야지. 아닌가? 아씨. 숙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너무 빡셀 텐데. 무리함수에다가 경우의수까지 풀어오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학하다. 순위를 한 문제씩 풀으라고 하면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 아이씨, 어떡하지? 그냥 해야죠. 경우에서 너무 밀어볼게요. 꽤 많던 것 같은데. 12개요? 거의 유리함수 절반 하면은 이것도 폭발인데. 더는 안 할게요. 그냥 순열, 균열 설명만 할게. 숙제 안 내. 알겠죠? 다음 시간 또 숙제를 또 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한번 또 들어. 두 번 듣다고 생각해. 자, 수열은요, 간단해. 줄 세우기. 줄 세우기, 줄 세우기. 여러분들이 이거 못 풀지 않잖아요. 5명이 있어요. 3명을 나열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색상 그릴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5, 3 과정이니까 보셔버려. 어떻게 하실 거죠? 아니 이게 진열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낸다. 자 어떻게? 5명 중 3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라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5명 중 3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라. 이게 OP3입니다. OP3. 그럼 이걸 이제를 공식화하면 NPR이라고 한다면 N명 중 R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R은 N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아도 돼요. 5명 중 5명 나열하고 가면 괜찮아. 근데 5명 중 6명을 나열하라고 하면 이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하시려면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왜 나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먼저 팩토리얼, 계승이라는 걸 볼게요. 계승. 이제 N계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누가 자꾸 이런 이상한 거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팩토리얼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이 근데 솔직히 말하잖아요. 이게 한국말도 아니야. 한문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싫다며 그렇다고 한문을 써? 이거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계승이 뭐야? 순 우리말로 북한으로 가든지 할 거면 그죠?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나열이죠 뭐. N 나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렇게 팩토리얼도 있습니다. 이거 N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팩토리얼. 자, N 팩토리얼이 편하니까 N 팩토리얼로 부를 거예요. 고집탱이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 팩은 뭐냐면 여기 M 팩이라고 말하면 되거든. M 팩은 기호로 이렇게 써요. 자, 이 뜻이 뭐냐면 N 팩이란 N은 정수여야 함. 자연수. 자, n팩은 뭐가 되냐면 n부터 하나씩 줄여 n 곱하기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 해가지고 쫙 가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곱한 걸 n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안 어렵잖아.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볼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을요 이렇게 볼게.
5 팩토리얼에서 2 곱하기 1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은 어떻게 됐어? 약분됐겠지 뭐. 이걸 우리는 5p 3이라고 보는 거야. 맞아요? 그럼 같은 원리로 5p2를 해볼게요. 5p2는 5명 중에 2명 나열하기니까 5 곱하기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5p2가 이렇게 되네.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요 3이랑 연관성 있게 만들어야 되고 펜을 잡으면 좀 덜 돌려. 자, 여기 2가 있잖아요. 2가 관련된 걸 넣어야 돼. 간다. 얘는 이렇게 쓸 거야. 5 팩토리얼 5 빼기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되는 거 맞죠? 얘는 뭐예요? 5 팩토리얼 5 빼기 3 팩, 5 빼기 2 팩토리얼 그럼 3 팩토리얼 되는 거 맞지? 맞아요? 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는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 했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순열. 자,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얘들아 이렇게 계산 안 해?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도. 근데 이거 왜 해요? 아, r이 숫자가 아니야. n이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로 쓸 때 이걸 안 쓰면 못 풀어. 알겠죠? 숫자면 당연히 이렇게 풀지. 에헤이, 누가 이거를 이렇게 풉니까? 그럼 누가 이렇게 풀어요? 아무도 이렇게 안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뭘 이렇게 풀면 되지 뭐. 그치? 그런데 이런 게 나오니까 자꾸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공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 공식을 아셔야 된다. 몇 가지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결론만 내면은 결론은 이거만 끝내면 되겠다. 오, 아름다운 시간대.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빼기 1, n 빼기 2 해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자, 이번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이따가 왜 이건지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정리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공식 npr은요 아까 한 것처럼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생겨. np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n 빼기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n 팩분의 n 팩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약분되면 똑같아. 그 얘가 무엇인 거야? 1인 거예요. 이상하지? n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뽑는 게 1이 돼요. 맞아요? n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뽑아서 나열하는 것도 1로 계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공식상은 어때요? 두 번째, 세 번째 npm은요 n 빼기 n 팩토리얼 분의 n 팩이잖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 분모에 0이 들어가면 뒤야 안 뒤야?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0 팩이잖아. 그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요거는 공식으로 하면 좀 이상한데 우리는 알잖아. 5명 중에 5명 뽑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건 뭐랑 똑같아요? 너 n 5팩이잖아. 그럼 얘가 뭐라는 걸 알아요? 너가 n팩이랑 같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얘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지? 그래서 정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괜찮죠? 수열은 이게 다예요. 충격적이라도 개념이 다예요. 10분이면 끝나죠? 조합은요? 조합 조금 더 오래 걸려요. 15분? 그러면 책이 끝나요. 여러분들은 개념을 다 배우시면 돼요. 15분만 더 투자하세요. 다음 시간. 내가 말했잖아요. 함수 끝나는 순간 거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수열 작업이 끝나겠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반복과 집중. 거기 다시 해. 거기 개념 다시 해야겠지? 까먹었겠죠? 절대 부르지. 그거 한번 다시 할게요. 근데 아마 그래도 한 번 했으니까 아예 그렇진 않을 거고 그냥 반복적으로 할게요. 수정 괜찮습니까? 그 다음 시간에 조합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지? 절대부등식 하기 여러분들 찾기 너무 많고 그지? 그래서 수원을 살짝 하겠습니다. 상황서 전까지 끝내놓자. 상황서 끝내고 우리 좀 남았죠? 수원 부등식 방정식 좀 해야 되지 않나? 로그 부등식? 로그 함수? 그거 좀 할게요. 힘든 거 아는데요. 해야 돼. 그래놓고 이제 뭐예요? 깔끔하게 시험 끝나면은 상황함수도 달려서 방학 전까지 어떻게 한다? 개념을 끝내야지. 몇 달 남길 겁니다. 그때 좀 속도가 날 거니까 이게 아물고 하셔야 될 거예요. 힘드실